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휘청거려서 넘어질 뻔한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무릎이 보내는 매우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무려 47%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73%가 초기 증상을 방치했다가 무릎 변형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도 조금 아픈 건 참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오늘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무릎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부터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 수명을 최소 10년은 늘릴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현실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58%가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중 34%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성의 경우는 더 위험해서 폐경 이후 관절염 발생률이 남성보다 3.2배 높게 나타납니다. 실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박모 씨의 경우 2년 전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서 물이 차면서 걷지도 못하게 되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90% 이상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을 느끼시겠죠. 2단계가 되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3단계에서는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지속되고요. 4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무릎이 변형되기 시작해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비만 해도 한쪽 무릎당 평균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수술 후 재활 기간까지 고려하면 총 비용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이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도 교정해 드릴게요. 관절염은 무조건 안 움직이고 쉬어야 한다 마이너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운동이야말로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글루코사민 먹으면 다 낫는다 마이너스, 이것도 과장된 내용이고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악화된다 마이너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올바른 관리를 하면 충분히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무릎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정상적인 무릎 관절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있는 연골로 보호받고 있어요. 이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뼈끼리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20대에 비해 60대가 되면 연골 생성 속도가 무려 60%까지 감소합니다. 동시에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들의 활동은 오히려 증가하거든요. 결국 만들어지는 것보다 파괴되는 게 더 많아지면서 연골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해집니다. 첫 번째로 체중 문제가 있어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4kg이 증가합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7배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거든요. 만약 10kg이 늘었다면 무릎은 40kg의 추가 부담을 매일 견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력 약화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져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연골 보호 기능이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연골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번째는 과거의 외상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에요. 젊을 때 무릎을 다쳤거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일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연골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연골이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또 다른 연골을 파괴합니다. 동시에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게 되면서
근력이 더 약해지죠. 근력이 약해지면 무릎이 더 불안정해지고 결국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 약 40%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생활습관, 직업, 운동 경력, 과거 외상 경험 등이 나머지 60%를 좌우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전혀 문제없이 지내시고 어떤 분은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3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는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단계 기초관리법 모든 분이 바로 실천 가능. 첫 번째는 올바른 보행법입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보폭은 평소보다 10cm 정도 줄이시고요. 하루에 6,000보에서 8,0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보는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앉는 자세 교정이에요. 바닥에 앉는 건 무릎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기는 절대 피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과 엉덩이가 9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현재 체중에서 5%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크게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70kg이신 분이라면 3.5kg만 빼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력 손실을 가져오니까 한 달에 1kg 정도씩 천천히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 활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있다면 온찜질을 15분 정도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운동 후에 부종이나 열감이 있다면 냉찜질을 10분 정도 해주시고요. 2단계 중급관리법 약간의 노력과 지속성 필요. 첫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 5초간 유지하기. 이걸 좌우 각각 10회씩 하루 3세트 하시면 됩니다. 2주 정도 하시면 허벅지 근력이 눈에 띄게 강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은 벽에 등 대고 스쿼트 동작이에요.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2세트 해보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수영이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되시면 실내 자전거나 워킹머신을 활용하세요. 관절에 부담 없이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침대에 누워서 수건을 발에 걸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30초씩 3회 반복하세요. 네 번째는 영양관리예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고요. 비타민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챙기세요. 특히 비타민D는 연골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하루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시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 고급 관리법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첫 번째는 전문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개인 맞춤형 운동을 시작하세요. 특히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이라고 해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이 매우 중요해요. 한 발로 서기, 불안정한 판 위에서 균형 잡기 등의 운동이 무릎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기 활용입니다. 무릎 보호대나 깔창을 사용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어요. 단, 너무 오래 착용하면 근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주사 치료나 재생 치료 고려입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나 PRP 치료 등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해요. 개인차가 크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각 방법별 주의사항과 기대 효과. 운동할 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심해지거나 부종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 하고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8주 정도면 뚜렷한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절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질환이니까 치료와 관리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성공하려면 작은 것부터 꾸준히,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전문가만 아는 고급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씨와 관절 통증의 관계입니다. 비 오기 전이나 기압이 낮아질 때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에요.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미리 온찜질을 해주시고 가벼운 실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계절별 맞춤 관리법입니다. 겨울철에는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니까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로 유지하시고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관절에 좋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신발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굽이 3cm 이상인 신발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되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새 신발로 바꿔주세요. 신발 밑창이 다르면 걸음걸이가 틀어져서 무릎에 악영향을 미쳐요. 네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면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갑자기 무릎에 물이 차거나 열이 나면서 심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급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응급처치로는 일단 안정을 취하시고 냉찜질을 해주세요. 절대 마사지하거나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는 생활 속 꿀팁들입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침대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는 손으로 짚고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가 무릎에 더 부담이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쪼그리고 앉는 자세, 무릎 꿇고 앉는 자세는 절대 피하세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점프 동작도 위험하고요.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첫 번째는 아픈 걸 참는 게 미덕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으레 아픈 거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생각 때문에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에요.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초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나중에 수술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건강보험도 적용되는 치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세 번째는 운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운동하면 더 아플까봐 무서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일관성 있는 관리의 어려움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분들 많으시죠? 이해해요.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으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관절염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인터넷에서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지만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현혹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드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들의 이해 부족이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관절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라 주변에서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이럴 때는 가족들에게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왜 관리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함께 이해하고 도와줄 때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로는 오늘부터 당장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2주 후에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고요. 4주 후부터는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8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무릎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체크받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요. 무릎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무릎으로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무릎 건강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